나형 30번 그때 수능 기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문제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네. 자, 우선 GNX의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으시죠? 어떻게 되시죠? 0에서 1만 그려볼까요? 0에서 1만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죠? 얘가 y는 n 빼기 x라는 직선에다가 2차 함수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차 함수가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0과 1을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0과 1을 근으로 가지는 놈을 이걸 더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자, 요게 지금 GNX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똑같은데 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됐으면 2분의 1배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요렇게 되겠죠. 다시 4분의 1배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간다는 거니까 오목 왔다리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높이는 조금 더 이렇게 낮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높이는 조금 더 낮게요.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고 여기가 마지막이 n인데 왔다 갔다 하니까 n이 짝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옛날 적분 문제와 무한급수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 같이 나온 적 있죠. 이런 형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의 관심사가 이게 아니에요. H2nx거든요. H2nx는 뭐냐면 2n 빼기 G2n에 그 다음에 2n 빼기 x인 거고, 심지어 구하는 것도 G2n하고 H2n의 적분값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G2nx를 n,n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라는 의미죠. 자, n,n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n에 대해서 x 대신에 2n 빼기 x가 들어간 거고 요거 넘어가면은 함수값 대신에 2n 빼기 hx가 들어간 거니까 n,n 대칭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n,n의 대칭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이게 짝수예요. 그러면 여기도 2n까지 갈 거고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죠? 2n이 돼버리겠죠? 맞죠? 그럼 G2n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G2n의 그래프를 n,n에 대해서 대칭이 시켰으니까 여기 어딘가 n,n이 잘린다고 치면 요 부분이 모양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갖다 붙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은 결국 여기 끝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끝났을 때 양수로 끝났을 때니까 얘가 얘로 갖다 붙는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n까지 G2nx 빼기 H2nx의 값을 정적분한 값은 라고 물어본다면 이는 한쪽만 이쪽 부분만 계속 넓이를 구한 거에 정확하게 2배가 된다라는 소리겠고요. 그럼 뿔마가 필요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건 2차 함수 근적분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2배 때리고요. 자 공비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항의 값은 0, 1의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6분의 1이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거가 무한등비급수인 거고요.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과 요거 부분의 넓이가 같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프를 좀 해석만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형 문제에도 이거 비단 문제 있거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그 문제를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요런 계열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네. 공비가 왜 2분의 1인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의 넓이와 요거의 넓이의 비를 보시면 요거의 2차 함수를 2분의 1만큼 줄인 거죠. 밑변의 길이는 같은데 높이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포물선 킬러 공식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근적분을 할 때 알파 베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죠? 6분의 최고차항계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1배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밖에 될 수밖에 없죠. 또한 뭐 까발리의 원리 같은 경우로 높이 부분만 좀 보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충분히 애들한테 이 정도 설명이면 애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16번 한번 가볼게요. 집에는 갈 수 있는 것이가. 네. 자, 16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되게 상당해 보이는데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은 사실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진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거의 식상하게 나오는 게 이런 형태들 많이 나오죠. 그쵸? 이런 형태예요. 그죠? FT, DT. 잘라.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그냥 X와 T가 지금 이 결과물이 여기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게 X식이거든요, 지금. 그럼 실제로 X를 상수 취급해서 그냥 미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를 따로 분리해서 미분을 해주시고 뭐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분리를 해서 고배 미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놀랍게도 한번 미분을 하는 순간 앞에 거 미분하면 0에서 x까지 ft dt만 남을 거고 ft dt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fx인데 xfx고 이건 미분하게 되면 xfx를 뺀 거니까 날아가 버리죠. 한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고 두 번 미분을 하면 그냥 이런 식은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그냥 요 fx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두 번 미분을 하면 그냥 fx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기도 해요.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자, 어쨌든 이게 두 번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진짜 못해요. 자, 근데 이게 16번 문제가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문제가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x 빼기 t 한 다음에 절대값 ft d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어차피 얘가 지금 절대값인 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절대값 x 자체 또한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은 그냥 gx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절대값 자체도 gx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x 자체도.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x 3승 x 빼기 t의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어차피 상수값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1 맞나요? 네, 1 맞죠? 네. 1 맞죠? 아, 제곱인가요? 네. 그럼 이거는 애들은 많이 틀리겠지만 어차피 x는 상수 취급해서 t에 관한 적분만 진행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건 계산이 됐다고 칠게요. 자, 이 계산이 뭐가 되냐면 혹시 이거 계산하신 분 있나요? 좀 불러주시겠어요? x 5제곱 x 4제곱 3분의 1 x의 세제곱인가요? 네, 요건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러면 이거 미분 한번 하면은 제가 뭐가 나온다라고 했나요? 0에서 x까지 ft dt가 나온다라고 했죠. 맞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절대값 ft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도비예요. 뭐 구하는 거죠? x 이퀄 2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죠. 넓이죠. 넓이면 절대값에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죠. 그냥. 네. 넓이니까 길이 요소들을 갖다가 적분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적분해 주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네. 1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네, 어떻게 문제가 다 똑같아 보이죠? 제 눈에는요. 자, 19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고시한 계수가 -1이고요. f0랑 f'0가 0이고요. 다조건이 x가 -1보다 이하인 상황에서는 fx랑 f'x가 0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나다 조건 때문에 hx를 잡겠습니다. 나다 조건 때문에 hx를 잡을게요. fx 빼기 f 프라임 x라고 잡겠습니다. 나다 조건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h0이 0이고 x가 1보다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hx가 0보다 이상이다 이 뜻이에요. 됐죠? 네, 그럼 hx로 우선 좀 해석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0에서는 0을 찍어야 되고 1보다 작은 값에서는 항상 0보다 이상이다. 됐네요. 답 나왔네요. 자, 0에서 0을 찍어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접하고 1보다 큰 데는 0보다 큰 거니까 대충 이렇게 되면서 잠깐만요. 이 hx가 몇 차죠? 3차. 그러면 3차니까 최고시장 계수가 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hx 끝났죠? 네. 0에서 접하는 거고 뭐 기타 아덜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1 되는 거고요. 1이 극대인가? 모르죠? 1보다 이상에서 0보다 이상이다. 여기가 1이, 여기 1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요렇게 잡아 들어갈게요. 그러면 h'x가 누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는 게 맞겠네요. 여기를 대충 알파라고 잡고요. 네. h'x가, 이게 hx고. 아니지, hx가? 여기가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파? 여기. 알파 맞죠? 네. 이렇게 잡아 버릴게요. 네. 근데 그때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네, 예, 그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게 몰라서 우선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h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알파에 대한 범위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fx 그냥 x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잡아서 직접 h 프라임 제로하고 h0이 0인 걸 이용을 해서 그냥 계속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범위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요거 때문에 a의 범위가 나오지 요거 때문에 범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자, 영동고가 많으니까 1학기 기말고사. 학생 하나가 지금 고3인데 영동고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84 했더니 32 한 애가 있잖아요. 그게 영동고인데요. 네. 저기 뭐지? 8사인이잖아요. 근데 8사인을 잡았는데, 야, 8사인! 이런 뜻으로 84 했는데, 애가 놀래가지고 32요. 막 이런 애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영동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이제,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점수를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네. 하여튼 요때 시험지에도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뭐라 했었는데, 그럴만하네요. 네. 미안해지네요. 미안해. 자, 1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도감도 f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기함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fx 더하기 3이다. 뭐 그림 그려서 대충 야매로 푸시는 건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정확하게 서술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디까지 구하고 싶은 거냐면 1에서부터 5까지 구간이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1에서 3까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 자, 1에서 3까지 fx를 한번 구해보면 이건 뭐랑 같다라고 해주냐면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적분 구간을 밀어줄게요. 되셨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민다는 거죠?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플러스 2 dx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맞죠? 맞았나요? 네. 서술형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은 좀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조건에 의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더라라는 거냐면은 이게 성립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fx는 기함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수함수인 거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눈치채셨겠지만 3에서 5까지는 이 짓을 몇 번 해주시면 되죠? 한 번 분리하면 3이 생기고 또 분리하면 또 3이 생기니까 6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기함수니까 0이겠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6 곱하기 2가 되겠죠.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3에서 5까지를 다시 1에서 3까지를 한번 미는 과정에서 3이 생길 거고 또 한 번 더 미는 과정에서 3이 또 생길 테니까 6이 생길 거고 fx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건 0일 거고 지금 우리가 1에서부터 5까지 적분하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적분하라고 했지만 잠깐만 1, 3 1에서 5까지인 거니까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자, 기함수니까 적분하면 0이 되는 걸 이용한 겁니다. 자, 18, 19, 20, 와, 난리 났네요. 자, 1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종현쌤이 저번에 질문방에 한번 올리셨죠? 네. 네. 그래갖고 제가 감사합니다 안 했다고 뭐라 했는데 했다고 막 찍어서 그 사진이잖아요, 이거요. 기억 안 나세요? 네네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적 있죠? 근데 숫자가 바뀌어 나왔네요. 네. 자, 한번 볼게요. 기하적인 상황으로 조금 간단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 알파 값이 같고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고요. 베타 값은 모르는데 F' 베타와 G' 베타가 같고요.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려버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 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는 베타 라인업이 되는데 베타 라인업이 무슨 정보인 거죠? 이건 지금 접한다는 정보고요. 왜냐면 F알파랑 G알파가 같고 F'알파랑 G'알파가 마이너스 18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음수 쪽이고 그러면 3차 함수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거고 여기서는 접해야 되고 베타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만 동일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기하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3차 함수가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고, 참고로 여기도 이제, 이게 변곡점인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 좀 변곡점 좀 되겠죠?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가 중요한 게요, 재밌는 게, 이쪽은 마이너스 18인데요, 이쪽은 플러스 18이 되는 상황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 잘 캐치를 하신다면, 그림이 조금 이상한, 네. 18, 18에 마이너스 18. 여기가 좀 마이너스 18, 여기가 마이너스 18, 여기가 플러스 1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요렇게 이제 기하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hx를 잡을게요. hx 누구라고 잡을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나오게끔 잡으려면은 2차 함수에서 fx 3차 함수를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야 되나? 네. 3차 함수 빼기 2차 함수.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가 지금 이 알파 부분에서 제가 접하고 있죠. 네, 알파 부분에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한 새끼가 베타 부분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H'X의 그림을 그리면, H'X는 F'X, 빼기 G'X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HX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가 지금 극대가 되겠죠. 자, 베타가 극대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네, 왜냐면은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첫 뺀 게 0이고요. 그 전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극대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알파, 베타를 구체적으로 식을 구해서 풀어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굳이 알파, 베타를 갖다가 식으로 잡아서, 풀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알파랑 지금 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gx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gx가 뭐죠? 지금 현재 최고치한 계수가 3인 2차 함수인데 굳이 두려면은 원점을 대칭축을 원점으로 두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능케이 잡아버리고 미분을 하면은 6x가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면 6x가 되잖아요. 어디가 극소예요? 아, 부호가 바뀌었네요? 네. 아,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최고장의 계수가 음이니까요. 네. 아까 음으로 풀까요? 양으로 풀까요? 했는데, 네. 지금 양으로 풀겠다라고 해놓고 음의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림인, 양으로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똑같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어차피 이제 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gx가 지금 이 알파 베타를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진짜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이제 어떤 2차 함수를 어차피 평행 이동을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간편한 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대칭축이 0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미분한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걸 찾는 겁니까? 18이나 마이너스 18을 된다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3이 된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미분한 다음에 3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18 마이너스 18이 나올 테니까요. 맞나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 되죠? 6x 나오잖아요. 3 집어넣으면 18. 이거 왜 마이너스 18처럼 보이지? 최고장 계수가? 맞는데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고 있을까요, 제가요? 그림이 이거냐 왔다리 갔다리 해서 헷갈리고 있나? 그런가요? 네. 자,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베타가 18. 아, 네, 맞네요. 18 맞네요. 네. 베타가 3이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게 2대1이니까 여기가 얼마죠? 2대1이니까 여기가 6인가요? 네. 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게 hx가 누구죠? hx가 시기 자체가 최고치한 계수가 1. 맞죠? 잠깐만, 1이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해야 돼요? 요걸로 해야 되나요? 네. hx가 최고치한 계수 1로 해야 되니까 x 빼기,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6이죠. 자, 요 상태에서 뭐 집어넣으면 끝나죠? 자, 베타가 지금 얼마예요? 3이니까 4 집어넣으면 되죠. h4입니다. 네. h4니까 98. 네, G 빼기 F니까, 이 마이너스 98이니까 플러스 98. 네. 자, 되셨죠? 네. 네, 되셨나요? 네. 이것도 기출문제죠? 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19 가볼게요, 19. 네. 19 질문의 의도가, 네. 가나라? 라를 봐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네, 가나가 맞거든요? 라를 한번 볼게요. 물론 저는 보고 오진 않았는데, 답이 가나라고 돼 있으니, 기역, 니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19. 자, 인테그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럴이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f2k 마이너스 2의 전체 4승, 대괄호 1, eng. 기역, 니은 맞고요. 리얼이 틀린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가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뭐를 xk라고 둘까요? 어떤 걸 xk라고 둘까요? 통째로 두고 싶으세요? 네, 이걸 xk라고 보고 싶다. 네. xk를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2k를 그냥 통째로 여기 보시고 싶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x 4승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구간의 길이 2 맞춰졌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랑 우함수니까 당연히 맞네. 문제 없죠? 네, 문제 없네요. 오답입니다. 네. 되게.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네.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데자뷰 같죠? 자, 20번 넘어가도 되죠? 네. 똑같죠? 아까 그놈이랑 같으니까. 개이득! 네, 하나 넘어갈게요. 네. 자, 22번. 네. 자, 22번 오답이에요. 참고로. 네. 오답을 5번이라고 하신 건데 3번인 거 저는 같아요. 3번 3번이 오답인 것 같다. 3번인 것 같다고요? 오답, 답이? 네. 같이 확인해 보죠. 네. 그 22번이죠. 네. 그 짱대님이 그때 프로그램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요 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 요거를 늘었을 때 여기 접하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 프로그램 하나 해주셨었죠? 아직 있을 거예요, 톡방에. 네. A가 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이거 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사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t에서 잘랐을 때, 최대값 갱신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t가 요 순간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쭉 가요. 그죠? 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값이 다시,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죠. 다시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면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요거보다 아래거나 접해야지 항상 미분 가능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프 모양 자체가. 그걸 이용해서 풀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fx를 갖다가 보면은, 얘 fx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할게요. 그럼 f'x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f'x는 구했다고 칠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에 x에 x 빼기 a하고 x 플러스 2. 나오신 결과랑 맞나요? 네. 자, 요게 미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a하고의 관계를 모르죠, 저희가. 근데 다행히 a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수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맞죠? 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다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개근이 모두 다 지금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면 등차수열 이루니까 높이가 똑같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 최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쭉 나올 테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미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면 중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쉬었다가 마이너스 2에서 중근 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가는 형태니까 그대로 요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그래프가 잠깐만 이렇게 되겠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얼마죠? 0인가요? a가 마3인 경우에 마이너스 2, 0, 마3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값이 저 작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 나와버리네요. 됐죠? 왜냐면 저번에 그때 스터디 할 때 결론이 뭐였냐면은
얘가 지금 차이가 같으면은 이제 높이가 같다라고 했었고, 그때보다 이제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용을 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높이가 더 낮으니까 미분이 불가능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4, 5는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4는 높이가 같나요, 지금? 네, 같으니까 됐고, 5는 높이가 더 올라가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범위로, 식으로 확인할 거면 5개 다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미분을 하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푸셔야 되겠는데,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그때 스터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직접 집어넣는 게 더 빠르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오답이 맞네요. 답은 3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 짱태됨이 올려준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0이고 여기가 2고 고정인데 0이었나 2였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4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높이 만들어 놓고 이 여기를 A라고 바꿔서 A가 3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4보다 큰 경우랑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의 변화가 식으로 나와 있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극한으로 대충 이렇게 지금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네, 그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림푸드 고난도에 아직도 있을 거고요. 문제가요. 최근에도 제가 질문 한번 받았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질문이시죠? 네. 어떤 게 질문 의도이실까요? 답이 4번이 나오신다고요? 아, 오답이 나온다고 질문이시다. 자, 혹시 다른 오답 나오시는 분 있나요? 아, 네. 오답이겠네요. 결국은 이거는 뭐 키포인트만 설명을 해드리시면 되는데, 계속 구로 상수함수로 증가해야지 된다는 거죠. 최대값이 나오면. 답은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가 않을 테니까 이건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가주권은 별거 없고요. 3차 함수인데 얘가 1보다 2하에서 이렇게 좀 잘려져 있는 상황이고 나주권이 임의의 1보다 큰 값에서 접선의 평균 변화율이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이 나오려면 계속 이게 직선으로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구하는 접선이 바로 이 직선이 되는 경우가 최대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진도 잘 나갑니다. 네. 24번은 어느 분이시죠? 네. 네. 누구시죠? 네. 자, 어떤 게 질문이실까요? 전반적으로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저는 오답인지는 확인을 해드리면 금방 되는 거니까, 네. 네, 여쭤봤습니다. 네. 자, 24번. 우선 가주권은 절대값 f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절대값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게 뭐 접선이라던가, 0 부분에서 접선이 되거나, 네. 자,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나주권은 f'x를 1만큼 내린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거고, 함도 gx가 문제 푸는데 키인 것 같습니다. gx를 잡아볼게요. 자, gx는 fx 빼기 f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fx가 되겠고요. 이건 fx 빼기 f베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식이 얘는 알파보다 이하인 거고, 이게 지금 현란하게 사람을 갖다가 짱나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뭐죠? 그냥 fx죠, 셋 다. f'x죠, 그냥. 네. 미분을 하면 셋 다 f, 그냥 f'x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좀 키죠, 그죠? 얘 g'x는 항상 f'x랑 같다. 다만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부정상수 C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상차 함수라고 되어 있었고, gx는 실제로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릅니다. 기억, g'x는 알파에서 연속이다.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맞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자, 이거 그림을 좀 더 그려드려야 되나요? 네.
자, F'X가 3차 함수니까 원점을 지난 3차 함수인 거니까 최고차항계에서 양수라고 한다면 F'X가 F'X 빼기 1의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 이렇게 근으로 가진다 이 소리죠. 네. 연속함수인 거니까 니은도 맞죠. G' 알파, G' 베타 그럼 결국 F'을 보면 되는 거니까 문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니은도 맞고요. 문제 안 되고요. D거든요. G'X 이꼴 그냥 G'으로 다 끝나버리네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알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실제로 fx 빼기 1의 그래프인 건데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1만큼 내렸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두 개 근은 실제로 실근을 갖다가 두 개 가지는지 알 수 없다죠. 네. 예. 네, 힘드네요. 네.